부메랑이라는 것이 있죠. 부메랑. 자기가 했던 말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랬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옛날 교수했을 때부터 이 국내외적으로 모든 일에 다 한마디씩 해놓는 바람에 자신이 이 자녀 뭐 입시 비리 등등 해가지고 엮였을 때 그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조국의 등에 꽂히더라고요. 이재명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만나래도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었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똑같습니다. 이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너 말 참 잘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맨날 해도 돼.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니까.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안 나갔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판에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절대 유리하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고서도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기소될 게 기소 안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조사를 하건 출두해서 대면 조사를 하건 관계없이 기소될 건 기소되고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재명 거짓말 이 입증에 자신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내일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관망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뭐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제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는 뭐 대장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백현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제1처장 이미 고인이 됐죠. 이제 이분을 몰랐다. 그것도 하위 직원 하위라는 말을 써서 참 눈에 거슬리던데요. 자기는 그럼 뭐 고위 직원이야? 물론 위아래가 있기는 있지만 그걸 구태여 하위 직원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뭐 상대적으로 지는 뭐 고위가 되나?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이제 그 몰랐다.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김문기 전 개발사업 제1처장이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했다. 그 관계자 진술을 확보를 했답니다.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현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처장 이런 분들한테서 관련 진술을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하고 같이 골프까지 쳤답니다. 그래서 김문기 처장이 집에 와서 나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 쳤어. 참 시장님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야. 이런 말까지 했는데 더더군다나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9박 11일 밥을 30끼 이상 같이 먹었는데 잠도 같이 같은 호텔에서 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몰랐? 참 정말 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과거 인연을 전해 듣거나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자연스레 기억이 떠오르는 게 일반인의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제 이렇게 이재명 구하기 인해 장벽을 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성남시 공무원하고 산하기관 직원 다 합하면 4,000명. 아니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어떻게 4,000명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데 4,000명을 다 기억하는 소리가 아니지요. 네. 그중에 성남시장으로서 뭐 단군 일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서요. 그 대장동 개발 거기에 핵심 실무 책임자가 김문기 전 처장이었어요. 핵심 팀장, 개발 팀장. 그리고 호주에 11박 아니 11일, 9박 11일 같이 여행, 골프도 같이 친 사람. 이재명 시장이 4,000명하고 다 같이 골프를 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높으신 고명하신 시장님이 그것도 저 하위 직원들하고 골프를 쳤다면 몇 명으로 국한돼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기소 과정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 큰일 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돌려받지 못하는 선거 보전 비용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정개특위 정치개혁 특위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벌어질 일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른바 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 무효 소송에 의해서 이제 의원직을 박탈을 당하거나 뭐 기초 단체장직을 박탈을 당하거나 지자체장을 뭐 물러나게 되거나 하면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국가가 보조를 해 주었던 선거 보조 그 돈을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 다시 반납. 근데 그 돈을 지금 안 내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72명, 72명이 총액이 191만 원, 1억, 죄송합니다. 191억. 근데 이것보다 큰 것은 뭐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에서 갖다 쓴 돈이 국가가 보전해 준 돈이 434억.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득표율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434억이 지금 민주당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에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과를 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선거 무효에 해당되는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런 선고를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434억을 다 내놔야 됩니다. 민주당 저 여의도 당사 팔으면 300억밖에 안 됩니다. 134억 어디서 구하죠? 이재명 뭐 본인이 물어내야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내 배 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 돈 없어. 이렇게 뒤로 그냥 들어눕는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 분기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4년 총선 때 또 주는 선거 보전 비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압류. 근데 왜 저 얘기는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럴 것 없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169명이 받는 세비 있잖아요. 그것부터 압류. 그러면 안 됩니까? 전 대표님 그러면 안 됩니까? 세비부터 압류. 그런 댓글을 주신 우리 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맨 먼저 국회의원 세비, 더불어민주당 세비 압류 434억 물어낼 때까지. 그다음에 당사도 압류. 당사에서 다 나가. 이 당사 경매에 붙여서.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보전 비용 모두 다 끊겠다.
지금 뭐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스텝을 차차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탔더니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맨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국회의원들 세비 다 없애겠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그렇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 하루 세끼를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출마해라. 그래서 세비를 한 푼도 안 받더라도 봉급이 1원 한 장 안 나와도 명예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 무지 많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선출이 되려면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 물도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는 자기의 정책 구상도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자기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도 다 보내고 뭐 집으로도 편지도 보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국가가 대신해 줘라. 그건 국가가 대신해 줘라. 그래서 그 국회의원 후보에게 국가가 1원 한 장이라도 현금으로 직접 줄 일이 없도록 해버려라.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전원 300명이 됐든 뭐 나중에 늘리자고 그러면 그때 그건 좋아, 500명으로 늘리자. 1000명인들 못 늘릴 일이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비서관 제로. 자동차 네 차 타고 다녀. 운전기사 제로. 개인이 돈 많아서 뭐 운전기사 개인적으로 두든 말든. 그때 제가 택시 기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얼핏 듣기엔 좀 과격하게 들리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그게 정말로 실현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191억이나 먹튀한 정치인이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대로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을 부분적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고, 이준석처럼 쇼하느라고 따릉이 타고 막 며칠 동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그거 말고 4년 동안 정확하게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 꿈속에서나마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뭐 주가 조작이 어떻다느니, 뭐 허위 경력 기재가 어떻다느니, 이거 부분적으로는 다 경찰이 이미 조사를 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다 낸 겁니다. 그런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특검법으로 이렇게 딱 움켜쥐고 흔들어대는 이유, 특검법 통과될 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사위에서 상정도 안 될 것 같고요. 설사 패스트트랙에 얹어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쩌지 한다고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 거의 뭐 99.999%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부터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석 밥상에 이재명 얘기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왔으면 하는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 밥상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밥상 쇼. 특검법은 밥상 쇼다.